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논술 전형을 요약해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학교별로 논술 전형이 어떤지, 그리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국대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역시 정시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10%가 살짝 안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를 논술로 현재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못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동국대 논술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친구들은 동국대를 논술로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좀 맞지 않죠. 그래서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를 완화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도전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사실 이 논술 전형이라는 것이 수능이 완성된 친구들이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전형으로 생각을 해야지, 논술 전형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확률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변에 논술만 준비해서 붙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나도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될 거라고 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성공 확률을 낮추는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동국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70%와 교과 20%, 출결 10%를 보고 수능 최저까지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 10%, 거의 논술 100%의 최저가 없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연세대나 한양대를 가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논술로 합격을 하려면 이러한 동국대처럼 상당히 까다로운 수능 최저까지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동국대학교 논술이 수능을 같이 가야 되는 전형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을 보는 날짜가 수능 끝나고 바로 그 주 주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이 끝난 뒤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루 이틀 준비해가지고 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붙습니다. 결국 공부가 기반이 되고 연습을 꾸준히 해온 친구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국대를 논술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부터 먼저 열심히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동국대 원서비만 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인원을 살펴보면 문과대학에서는 영어영문학부가 가장 TO가 많기 때문에 논술로 10명을 뽑고, 국문 문창이나 일본학, 중어중문, 철학, 사학은 6명, 5명, 4명 이런 식으로 적게 뽑죠. 법학과가 15명이어서 상대적으로 TO가 많고요.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외교학, 행정학, 국제통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광고홍보 이렇게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논술로 뽑지 않는 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로 15명을 뽑고 자연계열로 5명 뽑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계열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인문계열 시험지로 보느냐, 자연계열 시험지로 보느냐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경영학부에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가 TO가 많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경영이나 회계, 경영정보학과를 원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충원이 거의 돌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학과에 지원해서 18등 하는 것이 정치외교학과 가서 7등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해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유형을 분석하지 않으면 함부로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과대학 같은 경우 역시 문과대학처럼 인원수가 한 자릿수입니다. 바이오 시스템도 한 자릿수대이고, 공과대학이 확실히 TO가 많습니다. 전자전기가 25명, 정보통신 13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AI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에서 4명 뽑고 자연계열에서 21명, 경찰행정학부와 같이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눠서 시험을 본다는 것. 그리고 사범대는 교육학과랑 수학교육과만 5명씩 뽑고요. 그리고 약학과가 5명. 이런 식으로 뽑지 않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3학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논술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동국대 논술 같은 경우에
일괄 합산 전형이어서 논술 70%에 교과 20, 출결 10인데요. 사실 논술 100%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교과 출결을 왜 넣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 학생의 나름 학생으로서의 성실성을 최소한은 보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학교를 맨날 안 나오고 이러한 친구들은 대학도 자주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둔다 라고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가 30이나 들어가니까 내가 내신이 안 좋은데 어떡하죠?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동국대학교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10%이고 기본 점수가 100점 만점 중 5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교과목 중에서 등급이 높은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하고 등급별 점수가 1등급과 5등급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등급하고 5등급이 그래도 1.1점 차이인데 이건 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내신 1등급 학생이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0.13점 정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또 5등급 안에만 들어가는 내신이면 거의 영향이 없고 6등급이라고 할지라도 5등급과의 차이가 1점 정도죠. 물론 동국대학교 논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1점이 클 수도 있지만 이 1점 때문에 동국대학교 논술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히려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그냥 광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동국대학교가 친절한 대학교라는 것이 경쟁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최저를 맞춘 실질적인 학생들의 경쟁률을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제가 앞에서 한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동국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실력이 안 되는데 원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를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2합 4, 2합 5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2합 5나 2합 4를 맞추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수능을 잘 봐야 수시로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에 여기도 해당을 하게 되는 거겠죠. 특히 약대 같은 경우에는 3합 4니까 이거는 정시로 약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023학년도 논술 전형 결과 분석을 보면 충원이 그래도 나온 학과들이 많은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크지만 6명 뽑는 국어공문 문해창작 학부에서 충원율이 60%라는 거는 2명이 빠져나갔다는 거가 되니까 이 논술 전형은 충원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동국대가 강조하는 논술 전형의 특징은 교과 등급의 실질 반영 정도가 낮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동국대가 발표한 이 표를 보시면 내신 등급 평균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평균이기 때문에 융합에너지 신소재 공학과의 경우 주요 교과 내신 등급 평균이 4.07, 상위 10과목 내신 등급 평균이 2.93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4등급 대 학생들도 수학을 잘하고 수능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교과 성적에 대해서 이 논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국대가 발표한 논술 점수를 보시면 지원자의 평균 점수와 최종 등록자의 평균 점수가 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는 상당히 고득점입니다. 지원자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은 상당히 큰 편인데, 최종 등록자의 평균과 최저는 표준 편차가 적기 때문에 고득점을 맞는 그 윗 라인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광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연계열의 최종 등록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교해 봤을 때 학과별로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작년의 자연계열 문제가 재작년의 자연계열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그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편차의 크기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과학논술이 있었는데 과학논술을 없앴거든요, 작년부터. 당연히 수학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큰 점수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능 등급 평균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고,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논술을 보고 수능 점수로 서열을 매긴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절대로 수능 성적은 논술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최저 충족 여부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들의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개의 평균 등급이 대략 3등급대에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출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재시문 기반의 종합적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하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글을 잘 쓴다고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논술은 답이 있습니다. 국어의 독서 지문 해석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인문계열의 논술도 상당히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술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안타깝죠. 문항수가 3개고요. 그리고 고사 시간이 100분이라는 거. 자연계열은 고교 교육과정의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풀이과정 중심의 수리논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기하니까 수학원 수학도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확률 통계와 기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올인하면서 공부하되 확통하고 기하는 개념 정도는 알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으셔야 합니다. 작년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1번 문제는 순수 기하 문제였고요. 2번 문제는 확통과 미적의 결합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술고사의 특징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논술학원을 다니면 해결이 되겠네요. 예, 해결됩니다만 문제점은 논술 학원에서만 공부를 하고 끝난다는 것인데 수리논술도 마찬가지고 이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논술학원 가는 날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다. 그럼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을 갔다. 10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논술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러면 수능이 끝나고 하루 정도 점검하고 갔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동국대학교의 2023학년도 문제 스타일을 보면은 사실 첫 번째 문제는 기하가 나와서 기하를 공부를 소홀히 한 학생들을 저격하는 문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크게 어려운 문항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2번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 통계와 미적분을 결합한 문항을 출제했는데 평균의 극한값과 분산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선택 과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미적분 과목이 나오는데 선택 과목끼리의 융합 문제가 출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그걸 충분히 출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확통, 미적, 미적 기하, 확통 기하 융합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 분배를 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1, 2, 3번 쭉 그대로 푸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2번이 어렵다 그렇게 한다면은 1, 3, 2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항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는 것이 점수를 얻어내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이겠죠. 1번하고 2번의 경우는 수능 준비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능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교의 논술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논술 문제를 풀면서 수능 킬러 문제를 대비하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논술 문제를 많은 분들이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동국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나 제 네이버 밴드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문제를 아예 못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국대가 정말 가고 싶다.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연습을 해보시고요.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된다. 그럼 지금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최대한 수능에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동국대학교 논술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동국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른 학교들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